자, 공매도 잔고가 400만 주 수준에서 최근에 뭐 BNP에서 많이 사고 모건 스탠리에서 사고 JP 모건에서 사고 있죠. 자, 그러면서 360만 주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또 JP 모건은 전날 산 거를 어제 또 다 팔아버렸죠. BNP도 지난주 산 거 오늘 또 다 팔았습니다. 자, 다 팔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 커버링은 계속 지속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공매 금지 기간입니다. 공매 금지 기간. 이 공매 잔고가 줄어들 수는 있죠.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죠. 지금은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공매 세력들은 상당히 급합니다.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 쪽을 JP 모간이 눌러주면서 셀트리온 공격을 하면서 지금 HLB까지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묻어가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 공매는 계속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400만 주에서 36만 주, 40만 주 정도 갚았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숏 커버링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공매도는 지금 급합니다. NDA 승인 신청이 이제 곧 진행된다는 거를 이 공매세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승인 신청 되면 아마 급등이 나오겠죠.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HLB 지금 1년 동안의 에너지가 모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좀 있죠.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공매를 쳐봤자 지금 뭐 100주, 200주 이 정도밖에 치지 못하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360만 주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일하고 9일에 이 외인들의 매물이 또 많이 나왔죠. 자,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공매 잔고가 늘어나는 거냐? 그렇진 않겠죠. 공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매 금지 룰을 어긴 불법을 행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그렇게 줄이는 작업을 했던 JP 모간 그리고 BNP 쪽에서 열심히 또 팔아대는데 그 물량만큼 거의 다 팔았죠. 산 물량만큼 다 팔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냥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매 상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어찌 보면은 이 공매들이 좀 눌러주고 네가 갚아라, 눌러주고 내가 갚을게,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든 지금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고 HLB의 주가는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 해서 지금 진양곤 회장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당했죠. 이 공매들 계속 공매 치다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와 버린 그런 상황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NDA 승인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각종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제약도 인수해서 이제 뭐 약 만들 준비도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아주 싼 가격에 지금 교묘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도 보면 이 BNP에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죠. 그 전에 많이 사 들어갔는데 그 물량 중에서 일부는 뭐 공매를 상환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BNP가 가져간 물량보다 더 많이 뿌려버렸습니다. 26만 주. 근데 여기에서 모간에서 또 가져갔죠.
자, 그럼 이 모간 쪽에서 가져가서 공매를 상환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뭐 해석이 좀 잘 안 되죠. 그렇게 많이 사서 저렇게 많이 갚았는데 공매는 한번 저렇게 해서 갚게 되면 다시 공매를 쳐야지 수량이 늘어난데 지금 공매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이 물량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죠.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하면서 지금 이 주가를 계속해서 샀다가 눌러서 다시 찍어 누르고 요런 이 작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또 다시 이제 공매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이렇게 받아주고 약간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죠.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지금 어제 외국인이 4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 업데이트가 3일 기준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이제 12월 8일자 공매 잔고가 나오겠죠. 근데 이 공매 잔고는 나는 게 불가하죠. 늘어나봤자 뭐 80압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이게 갑자기 40만 주 매도를 했다고 해서 BMP 여기 12월 8일 날 외인이 매도가 많이 나왔죠.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공매가 될 수가 없죠. 공매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공매로 잡혀서 다시 400만 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불법을 진행한 겁니다. 지금 뭐 어찌 보면 이런 변종 공매도 이런 거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구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떠한 뭔가 해석이 좀 어려운데 그런 뭔가를 이용해서 지금 공매는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JP 모간이 상당히 공격을 했죠. 다 좋은데 삼성전자 사고 LG화학 사고 다 사라. 그런데 셀트리온은 사지 마라. 이 셀트리온 적정 주가 21만 원 뭐 이렇게 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가 이제 제약바에 또 눌러야 되겠다. 지금 너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트리거를 당겨주니까 HLB 지금 이 셀트리온 분위기를 보고 테슬라 분위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겁이 났겠죠. HLB 입장에 공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이 쇼커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 셀트리온 쪽을 아주 공격을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초토화가 돼 버렸죠. 이런 상황을 이 셀트리온 공격한 JP 모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공격을 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뭐 한번 계속 공매 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HLB는 올라간 게 없죠. 1년 내내 지금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완전 에너지만 지금 모아서 억지로 눌러대고 있는 이런 가격에서 지금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HAB가 우리나라에서 이 코스닥에서 공매가 제일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났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거의 이 스프링이 튕겨져 올라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러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매도들도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초유동성 장세입니다. 초유동성 장세에 지금 ND 승인 신청이 임박해 있는 HLB 그것도 글로벌 직판이죠. 그런 약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HLB다 보니까 공매를 많이 쳐놓은 부분 지금이라도 이제 갚아야 되겠다고 지금 계속 갚아나고 있죠. 이제 360만 주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참으로 좀
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이 불법 공매, 변종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 되게 아깝죠 이거. 주가를 완전히 크게 슈팅을 시켜주는 그런 주체가 되는 이 상승의 땔감들인데 지금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 공매 수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이거는 좀 뭔가 좀이 어떠한 담합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만하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까지 이제 갚아 나가다가 갑자기 또 물량을 또 다 뿌려 버리면서 주가 상승을 막아서는 그런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이 공매들의 농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공매도가 지금 이렇게까지 뒷다리 안 잡았다면 지금 HLB가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삼상을 이 캄넬주막과 같이 삼상을 진행하고 있고 위암에 대해서 NDA 승인 신청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면서 못 올라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거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거나 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공매들은 상당히 지금 뭐 어떻게 하면은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공매를 숏커버링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늘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매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못하죠. 근데 계속 줄어드는데 저렇게까지 줄어들면서 숏커버가 나오게 되면 슈팅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상황 보면은 완전히 그냥 공매 뒤를 봐주는 듯한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낮은 가격에 지금 눌러놓고 지금 공매를 갚는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HLB의 방향은 위로 가게 돼 있다. 이거를 이 공매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HLB 보면은 진행하기로 한 부분들 전부 다 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진양군 회장은 이 바이오계의 삼성전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이오계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기꾼 이러면서 막 웃고 비웃고 그러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주에 여행 가게 이런 거 만들어서 스페이스X 하고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이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저런 희대 사기꾼을 봤나 이러면서 1년에 그러면서 1년에 1조씩 까먹고 있어. 그러다가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당했죠. 그렇게 조롱을 당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조롱을 계속 당하다가 성공했죠. 성공을 딱 해버리니까 그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 걔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죠. 지나온 시간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슈팅 1년 만에 나온 거지. 그 에너지가 쌓여서 지금 이 대나무가 자라듯이 크게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 부자 2위까지 올랐죠. 한때 뭐 희대 사기꾼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 이렇게 될 뻔했지만 지금은 뭐 세계 2위 부자로 돼버렸죠. 지금 진양훈 회장이 꿈꾸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바이오계 삼성전자를 꿈꾸고 있는데 이 HLB 정도면 그런 꿈을 꿀만하죠. 지금 이 항서제약의 저런 CEO가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제약회사가 항서제약입니다. 그 항서제약 그 리보세라닙을 이렇게 런칭하기 전만 하더라도 지금 도세탁셀하고 그 다음에 뭐 마취제하고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뭐 7조 정도 되는 시총 7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죠.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시총이 한 90조 정도 되니까 중국의 바이오계의 삼성전자는 항서제약이다.
겁니다. 그러면 그래 맞지, 항서제약 할만하지. 지금 뭐 캄넬류주맙도 있겠다, 면역암제, 그다음에 리보세라닙 가지고 돈을 잘 벌겠다, 파이프라인 엄청나겠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항서제약이 이 한국으로 치면 이 중국에서 바이오계의 삼성전자, 그런 이야기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HAB는 아직까지 이제 인증이 없다 보니까, NDA 승인을 받았다는 인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바이오계 삼성전자라고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바이오계 삼성전자 정도 이야기를 할 만한 회사는 HAB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기술 수출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직판, 그리고 내 거 100% 내 권리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신약 회사 정도는 또 돼줘야 되죠. 그리고 항암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도 아니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이 가장 꿀조합이죠. 가장 강력한 조합의 주인공이 되는 그 하나를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생기죠,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아필리아, 그 다음에 이 교모세포종, 이렇게 이제 지금 셋업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은 이 바이오계 삼성전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진양훈 회장의 이런 청사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매 세력들, 이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만큼 이 박살이 난 공매도 세력 해가지고 HAB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신문에 나올 겁니다. 시간이 언제 나올지 그게 이제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될 만한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지금 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이 원가가 거의 뭐 얼마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기술료죠. 그동안에 피땀 흘려 가지고 개발한 기술료, 노력한 대가, 그런 부분이 다 가격으로 책정되는 부분이고, 시간에 대한 보상, 노력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죠. 그걸 또 찾아낸 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고, 원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항암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제약회사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쉬우면 다 성공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공한 약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결국은 아주 높은 가격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상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